뭐 먹니? 낙인의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와 솥을 들여다보았다. 당시만 해도 나나와 나는 그녀를 할머니라고 부르고 있었다. 옆집 할머니. 낙인의 어머니는 애자와는 다르게 얼굴이 검고 어깨도 넓었다. 눈가에 주름도 많았고 할머니들이 많이 하는 것처럼 둥글고 곱슬곱슬한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다. 나도 한 입 먹자 하며 그녀는 뜨거운 떡을 아무렇지도 않게 손으로 덥석대어 입에 넣었다. 나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다. 쉰 것을 먹고 있었다는 것을 들켰다는 게 부끄러웠고 괜찮지? 하고 물어가며 동생에게 그걸 먹이고 있었다는 게 부끄러웠고 지금 이 집에 어른이 없다는 게 이상하게 부끄러웠다. 실은 어느 것을 가장 부끄럽게 여겼는지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 꼭 담은 입속에 떡이 뜨겁게 엉겨 있었는데 삼킬 생각도 하지 못하고 다만 주눅이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쉰 떡을 입에 넣었으니 곧 뱉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낙인의 어머니는 떡을 우물우물 먹으며 살풍경한 부엌을 둘러보고 설탕을 입에 묻히고 있는 나나와 나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끝까지 떡을 뱉지 않고 삼킨 뒤 이 떡의 맛이 좋으니 자기네 밥이랑 바꿔 먹자며 나나와 나를 벽 건너편으로 데려갔다. 이날부터 나나와 나는 매 끼니까지는 아니더라도 종종 낙인의 밥을 먹었다. 그 시절엔 초등학생이라도 도시락을 싸서 다녔는데 낙인의 어머니는 낙이의 도시락까지 3개를 준비해서 신발장에 얹어두었다. 낙인의 신발장 위에 1개, 우리 쪽 신발장 위에 2개. 나나와 나는 아침마다 그것을 챙겨서 등교했다. 점심시간엔 각자의 도시락을 가지고 운동장 구석에 놓인 벤치에서 만나 나란히 앉아 먹었다. 반찬으로 머리 달린 부새구이가 통째로 담겼다거나 고춧가루에 버무린 오이지만을 수북하게 담았다거나 이따금 달걀말이지만 대개는 달걀 프라이 혹은 다른 반찬 없이 달걀 프라이 1가지를 밥에 얹고 양념 간장을 뿌린 것 하는 방식으로 투박하기 이를 데 없는 도시락이었다. 나나와 나는 소중하게 그것을 먹었다. 성장기였으므로 그 밥을 먹고 뼈가 자랐을 것이다. 뼈에도 나이테라는 것이 있다면 낙인의 밥을 먹고 자란 시절의 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랄까, 낙이와 나나와 나는 말하자면 한 뿌리에서 자란 감자처럼 양분을 공유한 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나와 내가 달걀 프라이나 껍질을 살짝 태운 생선구이에 일종의 노스텔지어를 품게 된 것도 이 시절의 기억 덕분일 것이다. 애자는 금주씨가 살아있던 시절에도 생선구이 같은 건 하지 않았으니까. 맛있게 구운 생선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맛보게 되었을 때 얼마간 뭉클해지는 심정은 그러므로 순전하게 낙이네와 관련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나는 낙이. 낙이의 나는 나. 가마솥이라는 글자. 낙일에서 리을의 탈락으로 낙이가 되었다. 리을을 너무 아래쪽에 쓰는 바람에 라고 어머니는 말했다. 출생을 신고하러 간 쪽은 내 아버지였는데 만취한 상태에서 기를 기로 보았고 자전을 끌어당겨 첫 번째로 등장하는 한자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나의 한자 역시 나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펼치고 아무 글자이나 손가락을 짚어 베껴 썼을 것이다. 사정을 알게 된 내 어머니는 분통을 터뜨렸으나 시장일이 너무 바빠 이름을 고치러 가지 못했고 나는 그대로 낙이가 되었다.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다. 언젠가 학교 선생으로부터 내 부모는 자식에게 어째서 이런 이름을 붙여주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러면 이라고 생각하며 자전을 뒤져보았는데 나라는 한자에는 어차피 좋은 뜻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글자가 별로 없었다. 나는 낙이. 이 정도로 만족하고 있다. 만취한 아버지가 센스를 발휘해 만든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로도 괜찮다. 무쇠로 만든 그릇. 낙이의 나는 나. 가마솥이라는 글자. 기라는 것은 아마도 그것을 세는 단위일 것이다.
별다른 의미가 없다. 그 정도 의미로도 충분하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나나는 어린 시절에 나기 오라버니에게 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네. 계속해보겠습니다. 그 시절에 나나는 작은 동물을 괴롭히며 놀았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드물게 기니피그. 꼬리를 밟아본다거나 발바닥을 찔러본다거나 가슴을 눌러본다거나 괴롭혀서 즐겁다거나 괴롭다거나 도대체 뭘 느끼는 것도 없으면서 멍하게 괴롭혔습니다. 나기 오라버니네 거실엔 그 무렵 육각형 수조가 놓여 있었고 수조 속엔 언제나 물이 그득했습니다. 플라스틱 물풀과 초가집과 뼈 모양의 불가사리가 그 물에 잠겨 있고 그 틈을 빨간 금붕어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알사탕처럼 볼록한 몸에 화려한 지느러미가 달린 물고기들이었습니다. 수조를 청소하는 데 사용하는 기다란 유리막대를 담그고 물을 휘저으면 툭툭 막대에 닿고 혼비백산. 지느러미를 흔들며 달아납니다. 그 가운데 특별하게 주의를 끄는 금붕어가 있었습니다. 빨갛고 금빛인 다른 금붕어들 틈에서 그것만 먹을 뭉친 듯 검은 빛깔이었습니다. 검은색이라서 불길했습니다. 검은 주제의 금붕어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심하게 그것을 표적 삼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꼬리 지느러미를 막대로 건드리면 살랑 하고 방향을 바꿔 달아납니다. 달아나는 방향으로 쫓아서 다시 건드리면 다시 살랑 달아납니다. 이렇게 몇 번이고 집요하게 쫓고 건드리다가 하루는 구석으로 몰아붙인 뒤 막대 끝으로 꼬리 지느러미를 꾹 찍어 눌렀습니다. 지느러미를 잡힌 금붕어는 수조 벽에 코를 비비며 벗어나려고 안간힘이었습니다. 그 짧은 몸부림에 막대에 눌렸던 지느러미가 찢어지고 작은 조각이 뜯겨져 나왔습니다. 지느러미 조각이 물에 풀린 먹처럼 고요하게 떠올랐다가 가라앉았다가 떠오르기를 반복했습니다. 정신없이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문득 뒤를 보니 나기 오라버니가 서 있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왔는지 먼지투성이에 머리카락엔 흙이 엉켜붙은 유령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눈 언저리엔 희미하게 멍이 올랐고 입술 끝엔 검붉은 점처럼 피가 고인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오라버니는 물끄러미 나를 보고 있다가 수조 쪽으로 다가와서 물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금붕어는 입을 뻐끔거리며 물풀 근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가슴 지느러미를 움직여 방향을 바꿔가며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오라버니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다가 등을 펴고 나나와 마주선 뒤 손바닥을 활짝 펴서 나나의 뺨을 때렸습니다. 한 대만으로 그치지 않고 몇 번이나 힘껏. 아파? 오라버니는 물었습니다. 나나는 얼떨떨하게 정신이 나간 채로 오라버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프냐고 재차 묻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프지 않아. 오라버니는 팔을 늘어뜨리고 서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때렸으니까 너는 아파. 그런데 나는 조금도 아프지 않아. 전혀 아프지 않은 채로 너를 보고 있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건가? 내가 아프지 않으니까 너도 아프지 않은 건가? 대답을 기다리는 듯 바라보는데도 대꾸하지 못하고 얼얼한 뺨에 손을 대고 눈을 깜빡이며 마주보았습니다. 오라버니는 새까만 눈으로 나나를 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아프지? 그렇지. 압도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붕어를 건드릴 때 너는 아팠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은 거야. 라고 오라버니는 말했습니다. 너하고 저것하고 같은 거야. 아파? 오라버니는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자 기억해둬 라고 오라버니는 말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남의 고통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 괴물이 되는 거야.